현재 미국은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국으로 세계 시장의 약 5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따져보면 2018년부터 2032년까지 전 세계에서 약 8,000대의 군용기가 생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며, 이는 약 5,500억 달러로 하나 660조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미국 군사분석 전문 업체 포캐스트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32년까지 8,060세대의 군용기가 생산될 것이며, 금액으로는 약 5,468억 달러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기종별로는 전투기가 5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훈련기가 25%, 수송기가 13%, 기타 특수목적기가 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투기 시장만으로 보면 2018년부터 2027년까지 3,240세대가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금액 기준 약 2,493억 달러로 전체 시장의 45%를 차지하는 큰 시장입니다. 또한 이는 지난 10년간 생산된 전투기보다 약 13% 증가한 수치로서 연도별로는 2021년 약 380대의 전투기가 생산되어 가장 많은 전투기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후 매년 줄어들어 2027년에는 약 269대의 전투기가 생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결과에 따르면 아시아, 중동 등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전투기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에 한국형 전투기가 개발 중인 만큼 전투기 시장의 확대는 국내 완제기 및 기체 부품 생산 방산기업에도 긍정적인 바람을 불러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업체별로는 록히드 마틴이 군용기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전세계 군용기 시장의 47%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보잉이 15%, 에어버스가 6%, 중국 항공공업 그룹이 5%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투기 중에는 F-35가 가장 많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F-35는 향후 10년간 약 1,466대가 생산돼 전체 전투기 시장의 45%를 점유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우방국을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숫자는 늘어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F-35의 경우 최근 약 900여 개의 결함이 발견됐다고 미국 의회 소속 회계감사원이 밝힌 바 있고, 이로 인해 F-35의 생산을 크게 늘리지 못해 인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구입 가격도 너무 비싸다 보니 보잉의 F-15, FA-18 등에 대한 수요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포캐스트 인터내셔널은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자신들의 주요 판매 기종과 딱 맞아떨어지는 기종으로 전투기를 개발한다고 하니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곱게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F-35 구입과 KF-X 개발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국방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지난 과거부터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국민들의 여론은 있었으나 재정 마련에서 항상 중단되었기 때문에 이 또한 한국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염원이 간절해서였을까요? 세계 최대 방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이 2018년 미 국방부와 오는 2023년까지 255대의 신형 F-35 전투기를 공급하는 220억 달러, 약 25조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월스트리트저널과 로이터 등에 따르면 이번 계약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과 함께 블록바이 방식의 단연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제작 비용을 낮추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록바이는 단가 예측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검증이 덜 끝난 무기의 일정 대수를 사전에 구매하겠다고 약속하는 구매 방식을 지칭하는 구매 방법입니다. 이번 계약분 가운데 106대는 미군이, 그리고 149대는 동맹국들이 향후 3년간에 걸쳐 인도받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국방부와 록히드는 협상을 통해 F-35 제작 단가를 대당 8,900만 달러, 하나 약 1천억 원으로 합의했으나, 이번 첫 단연 계약 체결로 오는 2010년까지 8천만 달러, 약 900억 원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은 KF-X의 개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KF-X 개발에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KF-X를 개발할 때 앞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진화적 개발을 통해 블록 1은 F4, 5를 대체하면서
F-16 플러스급으로 진행하며 블록2는 F-15, FA-18 같은 파생형 기체로 개발하고 마지막으로 블록3는 F-35급의 전투기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2000년대 중후반부터 미국과의 마찰도 피하면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위해서는 약간의 속고 속이는 두뇌 게임을 시작합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과 동시에 미국의 F-35를 구매하고 여기에 핵심 기술을 포함한 190여 가지의 기술을 얻기로 했으나 미국은 알맹이는 쏙 뺀 기술만 이전해주며 이것을 빌미로 한국은 미국에게 강하게 반발하였고 미국은 한국의 KF-X의 개발에 대한 태클을 걸지 않게 됐는데요. 이것이 2014년까지의 진행된 일입니다. 한편 미국이 2015년 기술을 이전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최종적으로 거절하자 정부는 이듬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전부터 이런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레이더 개발 사업을 은밀히 진행해왔는데요. ADD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레이더형 반도체 송수신기 응용 연구를 통해 핵심 구성품인 X밴드 송수신기를 국산화했으며 256개의 송수신기로 이루어진 능동위상 배열 안테나를 제작해 다중빈 형성과 제어 기술까지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한국은 한국만의 강점인 반도체 전자기술을 바탕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다중모드 능동위상 배열 레이더 응용 연구로 500개 송수신기로 구성된 능동위상 배열 안테나를 기반으로 하는 레이더 시제품도 제작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 전투기용 레이더 경험이 많은 스웨덴의 사부사의 기술 자문을 받아 공대공 소프트웨어 일부를 개발해 지상에서 시뮬레이터를 통한 시험까지 마쳤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시험 개발을 통해 보다 경량화된 선진국 수준의 능동위상 배열 레이더 개발을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개발 계획에도 잡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방사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는 KF-X 개발 기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를 들어 A사 레이더를 직구매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반면 이 당시 외국 방산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ADD와 한국 외국 방산 업체들이 국제기술 협력을 통해 KF-X에 들어가는 A사 레이더를 한국이 충분히 국내 개발할 능력이 있다. KF-X 개발 기간에 맞춰 개발할 능력도 되고 외국 업체들도 기술 제공과 함께 제3국의 수출 협력 계획도 갖고 있다 라고 전했을 만큼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브코리아나 에어버스 코리아, 이스라엘 엘타사, 셀렉스사도 한국이 국제협력 개발을 추진하면 적극 참여할 의향을 갖고 있다 라고 발표했을 만큼 다른 국가들의 기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영국의 셀렉스사는 유로파이터와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용 A사 레이더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엘타사는 이스라엘 공군용으로 A사를 개발해왔고 인도 공군 수출도 추진하고 있을 만큼 이미 이 시장에서는 알아주는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이었습니다. 사부사는 한국과 기술 협력을 통해 A사 레이더를 개발하면 그리펜에 장착해 한국과 공동으로 제3국에 수출할 계획도 제안할 만큼 한국의 기술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반면 A사 레이더에 대해 미국은 한국과 기술 개발에 대해 미국 레이더 업체들이 상호 협의도 할 수 없도록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군사무기를 얘기하는 꺼리투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